선생님, 드디어 천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올리셨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조상님들의 덕과 보살핌으로 선생님 인생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인생을 명리학으로 비춰보면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쓰면서 길을 개척해 온 현실파 전략가의 삶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의 단단한 흙기운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묵직함을 주었고, 신의 날카로운 쇠기운은 상황을 분석하는 눈, 정보와 숫자를 빠르게 읽어내는 두뇌, 위기 속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찾는 계산력과 순발력을 선물했습니다. 여기에 원숭이띠 특유의 재치와 촉, 말과 손이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감각까지 더해지니 선생님들의 인생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늘 변화와 기회, 선택과 도전이 교차하는 길 위를 걸어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틈과 빈 공간을 먼저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던 만큼 그 이면에는 언제든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긴장과 책임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인생 해설과 명리학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매일 소원 성취를 위해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각이 빠른 실전형 두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 흙기운이 기본적인 책임감과 실행력을 튼튼하게 깔아주기 때문에 생각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신의 쇠기운은 구조를 파악하고 숫자를 다루고 시스템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원숭이띠 고유의 민첩한 에너지는 변화의 속도에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시대의 흐름, 직업의 변화, 돈의 방향, 사람들 마음의 움직임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이제는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는 직관이 앞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현실에서 시험해보고 몸을 움직이며 계획을 실천해 나갈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 뭔가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시간에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예리한 기질은 선생님을 편안하게만 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표정, 상황 뒤에 숨은 의도와 계산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태연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늘 분석과 판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눈앞의 장면을 넘어서 그 뒤까지 내다보는 습관 때문에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리는 늘 과부하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능력 있다, 일 잘한다,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해주었지만 정작 선생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한순간만 느슨해지면 금방 뒤처질 수 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압박감이 깔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인생 흐름을 돌아보면 한 직업과 한 방향만 밀고 온 인생보다는 몇 번씩 굵직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방향을 다듬어 온 인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의 종류를 바꿔야 했던 시기, 시도하던 방식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틀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 방향을 바꾸어야 산다라는 결론을 누구보다 먼저 내리고 남들보다 과감하게 움직인 힘이 지금의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실수와 실패도 더 자주 겪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동시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재정비하는 속도 역시 빠른 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와 신이 함께하는 사주는 한 번씩 크게 부딪히며 깨달음을 얻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위기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 사람을 보는 눈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 말년으로 흘러가는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는 속도를 낮추고 머릿속 짐을 덜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라는 주제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과 중년까지는 기회로 보이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손해볼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늘 촉을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고 여겼고 여러 가능성을 계속 계산하다 보니 머리가 늘 무겁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느낌이 반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굳이 다 알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많이 보려고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선택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을수록 결정을 미루게 되면서 오히려 삶이 피곤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알고도 내려놓는 것, 보여도 붙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안과 복을 가져오는 지혜가 됩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무신생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돈과 기회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구조입니다. 신의 쇠 기운이 재물과 숫자, 계약과 이익과 깊이 맞닿아 있고 원숭이띠의 재치는 예상 밖의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온 팔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키고 불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흐름이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때에는 계획대로 잘 풀려 모으는 재미를 느낀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나 한 번의 판단 오류로 인해 크게 빠져나가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신생 사주의 강점은 그 경험을 그저 운이 나빴다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방식은 피해야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라는 나름의 기준과 교훈으로 바꾸어 간다는 점입니다. 말년에 들어서면서 재물운의 성격은 크게 흔들기보다는 단단하게 유지하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향에 복이 붙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느냐 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 통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관리하던 방식은 점점 피로를 부르고 작은 실수에도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입과 지출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두며 관리해야 할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사업에 깊이 참여한다든지 보증과 같이 내 이름을 크게 걸어야 하는 일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만 피하신다면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 재물운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나이와 건강, 생활 패턴에 맞는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삶을 정돈해 가는 것이 재물운을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건강운을 보면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몸이 먼저 쓰러지기보다는 머리와 신경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신경을 많이 쓰는 띠이고 신의 쇠 기운은 폐와 피부, 머리와 신경계와 연관이 깊습니다. 여기에 무의 흙 기운이 몸의 무게를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면 허리와 무릎, 다리가 무겁고 탁해지는 느낌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지속되면 목과 어깨가 굳고 두통과 눈의 피로, 깊지 못한 잠, 자다 깨는 패턴 등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와 체력으로 밀어붙여도 금방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이 무리했다가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년의 건강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쉬게 하는 연습,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조금 줄이고 모두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달라집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핸드폰과 TV,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머리를 비워두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천천히 걷는 산책, 관절과 허리를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이어가면 무의 흙 기운이 오히려 튼튼한 기초로 작용해 말년까지 버티는 힘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고 그때그때 점검하고 치료하는 태도가 앞으로의 건강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귀인운을 보면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에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연대감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서서히 더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머리와 발로 직접 뛰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던 시간이 길었고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기질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속 깊은 곳은 늘 어느 정도 외딴 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생의 말년운은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선생님 곁으로 다가오는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귀인은 역시 가족입니다. 자녀와 손주, 배우자,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선생님의 말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금융 관련 절차, 전자기기 사용을 도와주고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분명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족의 기둥으로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감당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 역할이 조금씩 나뉘고 선생님이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동안 잘 살아오신 덕에 이제는 나눠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오랜 친구, 한때 자주 연락했지만 삶이 바빠지며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인연들 중 일부는 어느 순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이런 시간을 버텨온 것이 아니었구나,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왔구나라는 공감이 생기고 이 공감이 말년의 외로움을 크게 덜어줍니다. 새로운 인연 가운데서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종교와 수행 공동체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과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이익을 안겨주는 귀인이기보다는 하루를 덜 삭막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귀인입니다. 말년에 특히 유념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만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서 미리 계산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몸과 마음이 그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 부분은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다, 이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여유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곧 선생님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간 일들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복기하며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만큼 예전에 주고받았던 말, 당시의 상황과 선택을 세세하게 떠올리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결정만 달랐어도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시간은 과거를 다시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때의 나도 그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 모든 선택이 이어져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나날들에 계속해서 채점을 매기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와줘서 고맙다, 참 잘해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수록 말년의 기운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이 따뜻함이 건강과 재물, 인간관계의 흐름까지 함께 밝혀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말년운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면 남은 인생은 예전처럼 몸과 머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나다운 속도로 걸으며 진짜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는 시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경험은 이미 넉넉하게 쌓여 있으며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읽는 감각도 깊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나를 몰아붙이고 채찍질하는 데 쓰기보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움직여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나를 떠올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난다면 그것이 바로 말년운이 선물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황을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감당해 오셨는지 그 무게는 선생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의 단단한 시선과 넓은 경험, 예리한 통찰과 함께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취미를 시작해 보셔도 좋고 머리를 가볍게 해주는 공부나 글쓰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천천히 발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삶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것입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남은 생에 건강과 평안, 좋은 인연들과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앞으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그래,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댓글에 소원 남겨주시면 그 소원을 기억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